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의장단 선출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 초선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반대로 다음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지방의회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상반된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지방선거 때까지는 보통은 국회의원들이 갑입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두 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바뀝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재선, 3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정권에서 실세와 같은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 지역들 중에 뭐 상주, 문경 조용하게 넘어갔잖아요. 상주, 문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당 위원장을 또 맡게 됐고 반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자율에 맡기겠다. 아니 그럼 왜 2년 전에 자율에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됐구나 라고 하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근데 너무 까발려 놓으시니까 적나라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밥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실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공론의 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솔직한 자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구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전 아쉬운 거는 입지가 강한 의원님이 굳이 초선 의원들로 상임위원장을 다 배정했었어야 됐나. 만약에 재선 3선이면 이 사람은 내가 공천 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정계에 입문할 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죠. 너무 이야기가 일방적이어서 여기서 잠깐 다른 입장을 얘기하자면 2년 전에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보니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았고 지난 2년 동안 안동시 의회가 굉장히 문제 많았거든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의회였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의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한 바람을 담아서 의원들의 자율성에 맡겼다라고 보는 해석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이미 지형도가 형성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한계 속에서 결국 안동시 의회 원구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